하루 만에 주가가 30%가 급등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스피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래 디지털 헬스케어 하던 회사가 갑자기 우주항공 특수합금, 그것도 니켈이나 초합금 같은 고성능 소재 공급사로 떠올랐단 말이죠.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SX와의 계약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걸 좀 심층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SX와의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추정치긴 한데 10년간 약 10억 달러 규모로 봐요. 니켈이나 초합금 공급 계약인데요. 로켓 엔진이나 동체처럼 아주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핵심 부품에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첫 해 확정된 물량만 봐도 이게 한 772억 원 정도 되는데 스피어 작년 전체 매출이 26억 원이었어요. 그럼 몇 배인가요? 계산해보면 거의 30배입니다. 이건 그냥 뭐 계약 하나 잘 땄다 수준이 아니라 회사 규모나 성격 자체가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스피어 재무 상태가 썩 좋지 않았잖아요. PER이나 ROE 같은 거 보면 마이너스였고 수익성이나 뭐 투자 효율 같은 게 안 좋았다는 건데 단순 성장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을 넘어서서 완전히 도약하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스페이스X잖아요.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 확 낮춰서 지금 우주산업 거의 휘어잡고 있고 나사나 미 국방부 물량 70% 이상 가져가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의 핵심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스피어의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시장이 강력하게 인정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피어 이력을 보면 원래 디지털 헬스케어로 2012년에 시작해서 코스닥 상장하고 불과 얼마 전 2025년에 합병하고 사명 바꾸면서 갑자기 우주항공 소재로 뛰어든 거잖아요. 이 엄청난 계약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 실행 능력, 이게 바로 핵심 리스크예요. 과거 재무지표 잠깐 보면요. 2023년 3분기 같은 때는 부채 비율이 1000%를 넘기도 했어요. 1000%요? 우주항공 특수금속 시장 자체는 연 3.6% 정도로 꾸준히 크고는 있지만 알레겐이나 아르코닉 같은 아주 강력한 기존 업체들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스피어는 이들이랑 경쟁하면서 갑자기 늘어난 이 물량을 품질 문제 없이 부말 생산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걸 빨리 갖춰야 하는 거죠. 말씀하신 그 실행 리스크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두 가지 정도 더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집중 위험이에요. 당분간 매출 거의 대부분이 스페이스X, 한 고객한테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스페이스X 사업 계획이 바뀌거나 기술이 달라지거나 하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죠. 둘째는 재무관리 능력 자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매출이 확 늘었을 때 이걸 실질 수익이랑 현금 흐름 개선으로 잘 연결시켜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과거의 재무적 어려움이 또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헬스케어 사업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자원 분산 문제도 생길 수 있겠네요. 엄청난 성장 기회를 잡은 건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산 능력 갖추는 거, 또 특정 고객 의존도 문제, 그리고 재무관리 능력 이런 만만치 않은 숙제들을 안게 된 상황이군요.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건 이 급성장하는 우주 경제 안에서 첨단 소재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점이고요. 동시에 후발주자한테도 이런 혁신과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스피어의 진짜 성공은 이제부터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서 이 갑자기 커진 규모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만드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